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진흥원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소를 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의 동정과 사랑의 눈물이 쌓이긴 합니다만은 날마다 이 정권이 얼마나 포악한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국사범도 아니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법이라는 것은 현행범에 한해서 구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돈을 주고받은 것을 잡았다거나, 반대 세력이 서로 싸움을 붙어서 그냥 쌈박질이 벌어진 걸 잡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정치판에 돌아다닌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만은, 과만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 연설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소에 구속을 시키는 것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나라 경제를 엉망시키고 발전소를 때려부시고 법률을 나쁘게 하고 우리의 세금으로 막 팡팡 그냥 국민에게 점수 달려가 아우성치는 온갖 잡동사니 일을 다 그만두고라도 이 정권이 너무 치사해요. 그래서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서 페어플레이를 해라니. 문재인은 페어플레이를 해야죠. 오늘 중요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하나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화문 세력을 대변하는 기독자유통일당이 현역 의원이 없어서 잘못하면 선거를 할 때 현역 의원 있는 사람 한 서너 명 뽑고 그 다음에부터는 가나다라 순으로 하는데, 잘못하면 저 밑으로 가서 우리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할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내신 한 여성 의원이, 재선 의원이 우리 당으로 입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선 의원이 오셨으니까 비례 1번이죠. 주옥순 동지 좀 미안한데? 아니에요. 1번을 희망하고 있었던 우리 여성 동지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탈당을 하고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안상수 의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가기 전에 이 안상수 의원이 인천 미추홀에서 요새 고전 중입니다. 생판 없던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여기 미래통합당 개헌야합 당장 중단하라. 이것은 당에 의해서 폐기했다고 방금 보고 들으셨죠? 이것은 정광훈 목사님의 신의 한수의 영향을 받은 바가 많습니다.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싹 보내가지고, 야 이제 못 참겠다. 쟤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살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감당이 안 된다. 전국 253개 중에 전부 공천을 해야 된다. 우리가 대표 세력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더니, 지금 이 떠난 안상수 의원이 소속한 미래통합당에서 겁이 났어요. 특히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500표, 1000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거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이 안상수 의원이 열심히 저에게도 전화를 하고, 아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어쩌고 얘기해서, 그럼 니들이 빨리 그걸 취소를 해라. 취소를 하되 당신만 취소하면 안 된다. 당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의 결정을 했는데,
우리는 이게 하도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꽝꽝 치다 보니까 폐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치는 경우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냥 나쁜 짓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가리 한 번 더 때리는 걸로 생각하고 그쪽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253개를 다 내는 우리의 뜻을 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모레 목사님에게 가서 다시 상의를 드려야 되겠죠. 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는다면 이것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상의를 드려야 하겠지만 253개 전 지역을 공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다. 잘못하면 우리가 야권 통합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아까 안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 한 분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한 시간 동안 회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잘 맞으면 우리를 광화문 세력의 본질로 인정하고 미래통합당과 선거연대를 해서 지역구는 미래통합당에 밀어주고 좀 아쉬운 것이 좀 있긴 하지만은 해주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자기들을 하고 우리는 자유기독 통일당으로 해서 이 두 당이 올라가서 적어도 2분의 1 이상을 잡아서 저희들의 사회주의 개헌, 공산주의 개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깨는 우호적인 정당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그 안에 아까 우리 심장은 진짜 우리 민족 사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우리 목사님이 구속된 이후 여사 일부가 중에 하나가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한다는 말이 선거법 이후에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당사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냐? 말을 잊어먹었냐? 그래서 거기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너무 세게 밀면 오히려 석방되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고려가 있었다. 에이 그런 소리 말아라. 그래서 이제 뭐 성명서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로 충분히 얘기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 들어온 사람 중에 좀 속된 말해서 야리꾸리한 사람도 있고 어쩌고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그걸 따지다가는 잘못하면 쟤들한테 뺏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쌈박질하고 토론할 것은 선거 후에 하고 일단 지역구는 그리 밀어줘서 위대한 보수 세력의 승리를 새로운 역사 창조의 기점으로 삼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정광훈 목사님의 건강이 말이 아닙니다. 딱 하나 좋아진 것은 당뇨는 좋아지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에 철심 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수술을 해갖고 그렇게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도대체 이 정권이요 이 잔인하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어. 정말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 안에 계셔도 선거운동은 다 해. 그래서 요새는 속된 말로 제가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와서 대중집회도 못하는 판국이야. 나오셔도 별로 이 나라가 걱정할 만큼 정광훈 목사가 제대로 못하셔. 차라리 감옥소에 계셔서 욕중 편지 쓰고 뭐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요. 이게 좋은 말 할 때 정광훈 목사를 석방하라! 석방하라! 그리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맨 처음 잘못됐다고 해서 이 정부가 욕을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답니다. 이게 많이 가면 이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돈도 주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정부가 상당히 잘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선거에 그쪽으로 돌아가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는 돈은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지들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가요 좀 아슬아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슬아슬하고 저쪽에서 하는 거 보니까 웃고 자빠지는 일이 많아요. 뭐 요새 더불어시민당이 누군지 아시죠?
조국 수호하는 사람들, 대모하는 사람들 쫙 갔어. 예? 그 사람들이 뭘 하나 만들었어. 쟤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한민국 역사상에 기독민주당, 기독자유통일당이 쓴 것은 이번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2016년에 당시에 우리 전 목사님이 주도했던 기독자유당이 77만 몇천 표를 땄어요. 12,000표만 땄다면 3%를 딸 뻔했는데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계산은 그동안 그 77만 표가 새끼를 쳐서 곱하기 2에서 적어도 150만 원 될 것이다. 가능하죠? 150만 원 이거 놔두고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등의 국민혁명으로 이 조선의 역사, 한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백만은 우리를 믿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기독을 붙이면 예수쟁이 아닌 사람은 안 찍을지도 모른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아닌 사람도 우리가 가지는 강령 뭡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를 하고 시장경제를 하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우리 정당이고 역사적인 사례는 서독에서 기독교 민주당이 아데나워 그리고 헬무트 콜 이런 사람으로서 독일을 통일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서독의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한국의 비슷한 정당인 우리 한국의 기독 자유통일당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북한의 좀비들의 세력을 척결하고 북한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통일하고 그리고 꼭 전쟁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북한을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이것이 세세의 역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야권 통합의 최후의 일각까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협력한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완전히 진선진미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우리 최희식 사무총장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방금 그냥 아까 그분 영입하는데 영입을 하려고 보니까 세 군데에서 막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 다 각자가 잘 맞아가 하모니가 잘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들어오려고 그래. 막 들어오려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이 이런 거 지금 순서 정하기가 복잡해요. 저는 그 일을 안 합니다만 저 고영일 대표가 골치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광화문 세력의 본인의 뜻이 하늘에 상달돼서 목사님 비록 감옥에 계시지만은 이 나라 자유와 민주화 통일을 위한 새로운 여건이 이번에 선거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굳게 믿고 기도 중에서 사랑하고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이 땅의 역사심을 오늘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위에 천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 천장 없는 거로 여러분들 볼 겁니다. 관중석에는 사람이 없지만 유튜브들께서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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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왔습니다. 문재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1위 한국입니다. 한국. 설명이 있어요. 왜 한국이냐? 한국을 좋아하면 나라를 이꼬라지로 안 만들 것이다. 가장 싫어하니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것이다. 유치원생이 문재인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이게 유치원생 머리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니까 여기도 개판, 저기도 개판, 여기는 소판, 저기는 말판,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 이번에는 천주교를 대신해서 우리 대수친의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박수 소리가 안 나잖아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대표 이계성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조영대 신부의 하나의 카톡에 올라온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글에 무시무시했죠. 4월 총선은 친일파와 바로 대한민국 애국 세력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다 친일파입니다. 그 친일파를 괴멸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7월달 공수처법이 바로 시행되면은 이 친일파를 다 씨를 말려야 된다. 이게 지금 4월 총선의 좌익들의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 보수가 애국 세력에 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아까 김경재 대표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 보수들이 그동안 하나가 안 되고 여러 개로 갈라지는 바람에 지가 드는 애국 세력도 뿔뿔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하나하나 매듭져서 하나로 묶어진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도 지금 보수가 흔들리면서 지금 좌익 문재인 세력들이 발을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